지난달 수출이 2달째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힘입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1%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외식비 등 생활 물가는 10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째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성과를 도출한 양측은 미중 정상이 이번 달 말에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걸로 보입니다. 이선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에도 감소하면서 2달 연속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463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수입액도 45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 줄었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13억 4천만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흑자폭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역 흑자 규모가 월 평균 59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군요. 새해 들어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나 보군요. 네, 우리 수출 비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둔화가 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74억 2천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23% 급감했습니다. 무선통신과 자동차도 각각 30%와 13%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은 12%가 감소하는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줄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출이 미중 무역 분쟁 등 통상 여건 악화와 반도체 가격,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출 물량 자체보다는 단가 하락이라는 교역 조건 악화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은 지난해보다 8.4% 증가했지만 수출 단가는 13.1%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주력인 디램 반도체의 가격도 한 달 전보다 17% 급락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와 유가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올랐지만 유가 하락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지난달 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품목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24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 1%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해 1월에 이어 1년 만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을 보이고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내려앉은 기름값이 물가 안정을 견인했습니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0.7% 떨어져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석유류는 지난해 1월보다 9.7% 떨어졌습니다. 품목별로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농축수산물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2.5% 상승해 전체 물가를 0.1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농산물은 5.3% 뛰었는데요. 쌀이 21.8%, 토마토가 25.1% 올랐고 사과와 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채소류는 2%, 축산물은 1.5%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4%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5% 뛰었습니다. 지역 난방비는 0.5%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1.4% 올라 전체 물가를 0.77%포인트 끌어올렸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 외래 진료비가 상승폭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양국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히고 이달 말 미중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틀간에 진행된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 잘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워싱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양국 간 보호 무역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회담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무역 협상 시한이 3월 1일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 간의 대화가 이번 갈등을 끝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미국산 콩 5만 톤을 매일 수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 농민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2월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네. 자, 이달 말 미중 정상 간의談判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타결과 관련해서 우리는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시 주석과 만날 때 모든 점이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외신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3월 1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만약 경영 참여를 뜻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결론이 모아지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회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연금 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이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나요? 네, 기금위원은 총 20명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정부 관계자 5명과 경영계 근로자 대표가 각각 3명, 그리고 지역가입자 대표 6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합의제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합의에 실패하면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쟁점이 뭡니까? 네,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에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주식 매매로 인한 단기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든지 지분율이 1% 넘게 바뀔 때마다 공시를 해야 하는 금융 규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이 규칙을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예외는 없다는 금융위 답변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제까지 경영 참여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진 총수 일가의 변화를 주문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놓고 국민연금 기금위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결과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기금위가 주주권 행사를 강행할까요? 어떨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네.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는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한적이 될 수 있겠지만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일정 부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것도 뭐 다 틀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얼마 전 2차 회의까지 이제 수탁자위가 있었거든요. 네, 이 그랬었죠.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기업이나 아니면 재계 그리고 이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오늘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 그냥 결론을 내지 말고 각각 위원들이 했던 얘기들을 다 전달해 달라. 네. 그 위원장이 아마 오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날 있었던 회의 내용들 또 의견들을 다 개진할 것 같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뭐 이런데 반대 의견이 좀 우세하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개인 의견들을 다 제시할 것 같고요. 그걸 듣고 이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거 아니겠어요? 기업 입장이나 재계 입장에서는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경영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국민연금 또 스튜어디스 코드를 지금 적용하기로 한 네. 활용하기로 한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갑질 문제나 한진이나 이제 칼 문제 같은 경우는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때문에 결국 기업이 가치가 떨어지고 그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주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번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 전문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보고된 다음에 이게 100% 반영된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마 의견을 듣고 그걸 이제 반영해서 생각을 하고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주권 행사를 강행했을 때 네. 재계의 반발이 지금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선 방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재계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이 될까 봐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문제만 제한한다고 보면 재계가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기금운영위원회도 모든 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한다 이거보다는 정말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발휘하는 또는 스튜어디스 코드를 활용하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도 아무 이제 잘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저도 보거든요. 그러나 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 행위, 뭐 그게 횡령이든 아니면 배임이든 아니면 뭐 갑질 행위든 그래서 오너 리스크를 통해서 뭔가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뭐 국민도 주주일 수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이 휘둘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회적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부분 뭐 명확하게 주주권을 행사해라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재계에서는 그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그러니까 뭐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논의하는 과정에 재계 입장도 얘기가 될 거고 또 정부의 입장도 얘기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다. 뭐 저는 대통령 그렇게 생각해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어쨌든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기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10%를 5%를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사실 최근 또 보도에 보면 31일 날 지난달 31일 날 금융위원회가 이미 이제 뭐 그 10% 룰을 적용 안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금융위원회가 어떤 이제 그 검토한 내용의 결과를 발표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 룰이 우려는 되지만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문제가
하나의 논란이 되지만 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이 경영이 좀 투명해진다고 하면 그게 주주나 아니면 운영하는 뭐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손해를 좀 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뭐 물론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좀 투명한 경영 체계나 아니면 운영 체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한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면만 보지 말고 단기, 중기, 장기 이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참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 활동에 어학학원 수강과 시험 응시, 취업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주에 2차례 이상 필수적이던 재취업 활동은 4주에 한 차례만 해도 되는 것으로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 개편을 강행하면 총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결국 민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군요. 네,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달 중순에는 비정규직 공동기획 투쟁과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같은 농성과 결의에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강행하면 이달 말에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총파업 수위와 방식은 설 연휴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민주노총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대체 뭔가요? 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킨다는 것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가 경제위기 원인을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탓으로 돌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예요. 네, 정부는 그동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의 경선의위 불참 선언 이후에도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까지 한다면 노동계와 정치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홈플러스 노사가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국내 대형마트 가운데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홈플러스가 1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처음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와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임금협상 잠정안은 전국 107개 매장 12,000명의 무기계약직이 속해 있는 홈플러스 노조와 합의한 겁니다. 잠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들 무기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은 절차는 세부 조항 마련과 조합원 찬반 투표인데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가 잠정안에 합의하면서 노조 측이 진행해온 부분 파업과 총파업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들의 소속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 국내 140곳의 매장을 둔 홈플러스는 현재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스토어즈 두 개의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은 홈플러스 소속 근로자입니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자회사 설립 없이 홈플러스 법인 소속으로 지위를 확정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나머지 33개 매장 3천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홈플러스 스토어즈 노조와도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임금 협상안을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연내 15,000명의 무기계약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없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정유기업 S오일의 오스만 알 감디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경찰이 알감디 대표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요?
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알감디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조사해 지난달 2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감디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손님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감디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아는 사람인 줄 착각해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알감디 대표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S-오일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궁금한데요. 네, S-오일 관계자는 피해 여성과 합의한 상태로 조만간 문제가 매듭 지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S-오일은 검찰의 처벌 불원서도 낼 예정입니다. 선거제는 지난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국에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유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고 우제류 가축 시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 소독이 진행됩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명절 기간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통신 3사의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3차 심의가 다음 달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심의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처분은 4월 이후에 발표됩니다. 세뱃돈 생각나요. 제가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뱃돈을 받아야지 이제 남은 방학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으니까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좀 못 뵌 지 오래돼서 엄마가 해주신 집밥도 먹고 싶고 친척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기대되고 설레요. 네, 이제 설에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같이 설 수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죠. 우리 중국에도 이제 설 문화라 하면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손주 손녀들 보면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주고 또 부모님들께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속에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 오르며 2,20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7% 내리며 7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1%가량 오르면서 4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현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처셀은 급등세입니다. 세계 최초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7%가량 올랐습니다. 1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에서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75% 내리며 3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7%가량 내리면서 34,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7%가량 내렸습니다. 지금 4분기 어닝 쇼크로 영업이익이 59%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